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영화는 지금 상영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러쉬 더 라이벌, 아주 신나는 레이싱 영화로 한번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밀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 쪽에 청취자분이 이 영화 굉장히 재밌다, 기존의 레이싱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러한 영화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보신 다른 청취자도 이 영화를 보시게 됐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화 페이지 쪽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감상 글들을 읽으면서 그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느낌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설문조사가 16일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참여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신경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소 인원을, 목표 인원을 15명을 잡았었잖아요. 16명 기록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청취자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분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분들은 아마 제가 먼저 팔로잉을 해서 그냥 마팔 해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제이든 YS 팍님, 영어로 써있어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약공장장님께서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K님, 그 다음에 승주님, 손석배님, 그 다음에 개똥이님, 그 다음에 리센이라고 읽나요? 영어로 써있어서 리센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 러쉬 더 라이벌인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러쉬고요. 현재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순위가 미국에서도 점점 다운되고 있고, 매출액이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0만 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흥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1만 명 지금까지 보셨고, 스크린 숫자가 56개 밖에 없습니다. 이거 배급을 롯데시네마가 하고 있고, 그래서 롯데시네마 혹시 주위에 있으면 그래도 좀 시간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봤어요.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안타까운데. 상영관이 적습니다. 보실 분들은 얼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영화를 보신 다음에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큰일이네요. 언제 보실라나. 얼른 보셨으면 좋겠고, 요 11만 명 요 숫자가 2013년도 하반기에 아주 굉장한 충격파를 준 그런 영화죠.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하루에 동원한 숫자예요. 11만. 큰일입니다, 이거. 막 내리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러시? 그렇습니다. 요거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그러니까 레이싱 스포츠물인데, 레이싱 자체보다는 거기에 두 주인공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립구도, 이런 것에 좀 더 역점을 둬서, 드라마가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다운 영화 같아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화에 있어서. 이 영화는 단순히 그냥 차들을 그냥 신나게 달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뭐 심파조로 빠진다거나 뭐 이렇게 자극적이라거나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저는 좀 더 좋았습니다. 뭐 일부러 막 자기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 이제 단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화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자기적인 허세 떨고 막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좀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 그래비티한테 모든 시선이 다 뺏겨가지고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포뮬러 1, 뭐 2, 3 이렇게 있나봐요. 가장 높은 게 이제 포뮬러 1이고 레이싱 쪽에서 이제 포뮬러 3에서 갓 시작하는 그런 레이서로서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제임스 헌트라는 이제 실존 인물이신 거죠. 두 분이 제임스 헌트라는 영국 사람하고 니키 라우다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경전을 벌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포뮬러 3에서 포뮬러 1 이렇게 올라가서도 계속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상반되는 게 영국 출신인 제임스 헌트는 거의 뭐 천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뭐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호인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승리를 향한 열정이 굉장히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좋아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같이 술 먹고 야한짓도 막 하고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아주 유쾌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말도 안 듣고 그 레이싱을 굉장히 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왜냐면 이 승리를 향해서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뭐 어떠한 그런 위험도 감수하는 거죠. 그런 분인데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라고 이제 토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제 얼마 후에 나오나요? 토르 2가 토르의 주인공이고 케빈 인 더 우즈에서도 이제 코트라는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챔피언 니키 라우다는 굉장히 까칠하고 꼼꼼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관여를 해야 되고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레이싱 팀하고 거래를 해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를 그 팀에 입단시켜서 나를 주전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차를 레이싱 하는 그 차를 자신의 아이디어로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개조를 해요. 그래서 개조를 해가지고 무려 2초씩이나 더 기록을 단축시킵니다. 아주 그런 철두철미한 그러한 양반인데 굉장히 냉정하게 승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분은 이제 독일의 배우가 연기하셨는데 다니엘 브릴이라는 분이 연기하셨네요. 이 두 분이 계속해서 각 경기 때마다 서로의 재능 때문에 계속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제 레이싱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면은 보면 뭐 1년에 뭐 4명씩 죽는다나? 그렇게 나옵니다, 영화에. 그리고 운전할 때마다 20%의 죽을 확률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레이싱을 이제 둘이 뛰게 됩니다. 아주 숙명적인 이제 우승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요거, 뭐 F1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 김연아 선수 그 그랑프리 경기가 있잖아요. 세계선수권 말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1등을 먹으면 뭐 몇 점을 주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뭐 3등을 먹으면 또 몇 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총점을 다 합해서 최종 우승을 가리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써주시고요. 제가 이 영화 그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포스터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36 코미디 그러한 포스터에서 이것도 이상한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저희 청취자 그 청소부 김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아주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뭔가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름을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또 한번 검색을 해봤죠. 이분이 누군가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아십니까? 뷰티풀 마인드라고 그 실존 인물의 그 수학자였죠. 그 사람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이 아카데미에서 상도 많이 탔었죠. 그 영화를 하신 분이고, 뭐 최근작으로는 이제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있고, 옛날 영화로는 분노의 영유, 아폴로 13, 랜섬,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작품성과 오락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그 4살 때부터 연기를 했대요. 근데 원래 꿈이 이제 감독이라 가지고 뭐 배우나 제작자, 연출가, 각본가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하시고 감독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자, 음악은 이제 한스 짐머라는 분이 했습니다. 뭐 유명한 분이죠. 캐리비안의 해적, 거기서 그 음악으로도 가장 유명한 것 같고, 뭐 인셉션에서 나왔고요. 다크나이트 쪽에서도 음악 맞지 않았었나요? 이분이 근데 조금 비판을 받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음악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 계속해서. 그리고 옛날에 어떤 그런 클래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분 따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이 영화 러시의 그 제작사가 영국의 워킹 타이틀이라는 제작사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작사라고 합니다. 뭐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브리짓 존스의 일기, 뭐 이러한 영화들도 만들었지만, 그 밖에도 그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 혹시 시네타운 19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아주 극찬을 한, 저는 솔직히 별 재미없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 시네타운 19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아주 극찬을 했던 그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물에도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진지한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제작사이다. 그리고 그 제작사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각본 쓰신 분이 이제 피터 머건이라는 분인데,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2011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의 각본도 쓰셨고, 그다음에 이번 러시 이 영화에서는 실제 주인공 2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니키 라우다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두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하지만 인위적이지 않게, 자기적인 느낌이 없게 심리 묘사를 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슬쩍슬쩍 지나가는 그런 한 커트 한 커트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관객들이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주인공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속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의 드라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저희 강신의 수다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신세계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감시자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더 테러 라이브,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다 좋아요. 영상 좋고 때깔 좋고 다 좋아요. 캐릭터도 괜찮고, 근데 감정이입이 안 된다. 제가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이 감정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관객에게 뭔가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한 장면이라던가 장치라던가 암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난데없이 사건들이 줄줄줄줄 나오면 거기서 관객으로서는 함께 그 사건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감정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헷갈리게 점점 드리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영화에서는 좀 다중적인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호인이고 사람들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여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뭔가 좀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냥 흔한 영화에서는 사랑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애정 이런 것만 표현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 감정에 있어서 다중적인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 출신의 제임스 헌트 토르에 나왔던 주인공이 연기한 그런 실제 인물 이 인물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판단으로 굉장히 위험한 레이싱도 펼치는데 그것이 또 성공하고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이 분이 그런데 항상 레이싱 경기 전에 토합니다. 구토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천재적이고 유쾌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떨고 있다.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니키 라우다하고 협동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기자회견을 해요. 하는 동안에 이제 니키 라우다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헌트는 아주 그냥 유쾌하게 농담 던지면서 하지만 탁자 밑에는 다리를 떨면서 손으로 이제 라이터를 계속 켰다 껐다 하면서 그런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한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니키 라우다가 사실은 라우다 가문이 기업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만 혼자 튀는 거죠. 나는 레이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너 미쳤냐? 나 미쳤어요. 나 이거 꼭 할 거예요. 나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레이싱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자신이 이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근데 나중엔 또 후반부에는 바뀌게 됩니다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심리 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 변화를. 할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옷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넥타이를 매려다가 멈추죠. 그리고 안 매요, 넥타이를 안 매고 노타이인 채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넥타이라는 게 어떤 그런 기업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그 한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그 씬을 볼 때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관객들에게 어떤 유연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감정 변화와 행동 변화의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관객들에게. 그러한 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씬에서 제임스 헌트가 이제 배드씬을 해요. 거기가 비행기 아니었나? 배드씬이라고 하면 좀 그렇군요. 배드가 없으니까 비행기는.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애정씬을 찍는데 거기서 그런 애정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정씬을 찍으면서 제임스 헌트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는 그 제임스 헌트를 그냥 클로즈업 해줍니다. 영화가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줘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씬에서 이 사람이 뭔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관객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유연함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사에서 보면은 이거 뭐 싫어하니까 이제 니크 라우다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하는데 그 이제 레이싱 하기 전에 경기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가 막 오는데 거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거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뭔가 좀 음산하잖아요. 그리고 화면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관객들에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게 흔한 상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한국 영화 요 근래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의 흐름을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아주 꼼꼼하게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지가 이제 레이싱이 나오잖아요. 레이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떨까? 그 레이싱 하는 그 묘미가 제대로 살아있는가? 이 영화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주인공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레이싱이잖아요. 그럼 레이싱도 굉장히 멋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흔하게 나오면 또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유치찬란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영화가 또 질이 확 떨어지는 건데 이 영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레이싱 그 묘사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완벽하다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있잖아요. 분노의 질주를 거의 넘어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분노의 질주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레이싱 연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었다. 오히려 더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쾌감이 있더라고요. 쾌감. 심지어 그 레이싱 카가 아니라 니키 라우다가 이제 아내가 될 사람하고 만나요. 그 이탈리아의 그냥 보통 차를 운전하다가 옆에서 그 아내가 꼬드기죠. 한번 세게 한번 운전해달라. 당신을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니키 라우다가 필 받아가지고 보통 차를 가지고 이제 레이싱처럼 몰아요. 레이싱 카처럼. 심지어 그런 차를 움직이면서도 그 연출이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멋있는 차도 아니고 그렇게 빠른 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그 동석한 그 뒤에 있는 남자들이 막 환호 막 지르고 그런 것들이 더더욱 그 관객들에게 그런 감정이입을 시키는 요소가 또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연출, 반짝반짝거리게 막 이 연출을 보면은 이 사람 정말 천재다. 이렇게 생각 들 정도 정신없는 그러한 화려한 연출보다는 사실적인 연출에 초점을 맞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연출이 아니라 레이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평소에 느껴지는 그 흥분감 있잖아요. 그리고 동경하게 되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멋있는 그런 느낌들 이러한 느낌들도 잘 살렸습니다. 그 홍보를 좀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홍보를 보니까 그 레이싱 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레이싱을 하다가 어떤 부속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한 것들도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뭐 실제로 달리다가 망가지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관객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연출과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쪼는 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쪼는 맛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몰입이라 해야 되나 긴장감을 이렇게 줬다 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긴장감 넣치는 음악이 한스 짐머의 음악이 둥둥둥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소리가 사라집니다. 묵음 처리가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감정 묘사가 쫙 되는 거죠. 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쭉 되다가 다시 음악이 둥둥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연출이라든가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되는 불꽃이라든가
어떤 엔진의 피스톨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흥분감을 고조시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말은 쉽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영화상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면들 같잖아요. 정말 흔하고 그런데 자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런 장면들을 집어넣어서 관객들의 흥분감을 고조시키고 또 혹은 그 주인공들의 감정 변화를 관객들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장면이 좋더라고요. 역시 감독 좋은 감독이라서 그런가? 근데 왜 흥행을 못하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점흠은 없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실화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데 결말이 너무 좀 흐지부지 됩니다. 결말이 좀 흐지부지 돼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한 번 더 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 역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 드라마를 중점에 조금 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뭐 그러한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결말에 보면요, 이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딱 끝나지 않고요. 두 주인공의 인생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끝나요. 그냥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고, 이게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얼마나 심하게 나오길래 청소년 관람 불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참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드신이 좀 약해요. 이게 이러면 안 되죠. 19금을 달고 나왔으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다른 분들은 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올해 초인가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플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그분이 만든 건데 덴젤 워싱턴이 아주 개망난이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영화상에서 개망난이 짓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보여요.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제임스 헌트가 이제 그러한 역인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남자라면 모르는지 여자하고 자동차에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 자동차에 환장하는 모습이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사고 때문에 부상을 묘사하는 그 장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 받을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길다란 쇠창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목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그거를 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거는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영화는 드라마의 그리고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보신다면 정말 이 영화가 왜 좋은 영화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전 개인적으로는 한국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자신들의 영화에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연출에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 레이싱 장면도 굉장히 쪼는 맛이 있게 긴장감 타게 만들어 놓았고, 실제로 관객이 그 레이싱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레이싱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화면은 뭐냐면 차 두 대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요거를 운전자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차의 속도는 알 수 있겠죠. 속도감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위험한 그 공간을 통과하는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위쪽에서 이렇게 찍거나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그렇게 찍었으면 그 차 세대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영화 점점 상영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얼른들 보시길 바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결말이 조금 약할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올 한해 보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드라마 묘사, 그다음에 뭐 감정 묘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아주 잘 빠진 그러면서 사실감 있는 레이싱 화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블로그 쪽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이 두 분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총평을 대신 할게요. 청소부 김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인물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짜임새 있게 잘 보여주었고, 레이싱 자체의 연출도 매우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산사추님, 이분은 여자분인데 화면의 거친 느낌과 70년대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죽기 전에 F1 경기, 포뮬러 1이죠. F1 경기를 실제로 보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뭐 F1 경기를 실제로 보고 싶다고까지 이렇게 관객에게 느끼게 했다면 이 영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요. 관객 한 명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끼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고, 이게 좀 있으면 막 내릴 것 같습니다. 얼른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가을에 맞는 그런 영화들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러시라는 영화를 저희 청취자분이 굉장히 극찬을 해주셔서 요 영화를 먼저 보고 지금 녹음을 하였습니다. 요 다음 영화로 제가 밀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일찍 올 것 같아요. 날씨가 미쳤어요. 이게 무슨 가을이에요, 이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트위터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해 주셔서 팔로잉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트위터 쪽으로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블로그, 저희 공식 블로그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10월달 영화 페이지가 현재 올라가 있죠. 이번 달은 약간 좀 적막하게 흐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쪽에서 이미 써져 있는 댓글들 보시면서 영화 선택하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오늘 분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주 깔끔한 영화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강신의 수다는 언제든지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댓글을 통해서든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참여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영화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